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빙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프랑스 현지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아스널은 PSG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PSG가 이를 수락할 경우 구체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며 이강인은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실은 이미 PSG가 이강인의 여름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매체는 PSG의 스타가 자신의 라커룸을 비울 예정이다라며 최근 아스널은 이강인의 영입을 원했다.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한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인 뒤 다가오는 여름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이 제안할 이적 조건까지 명확하게 언급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막연한 꿈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